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1년 4회차 2021년 4월 11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CS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론 1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연히 A형이니까 1장부터 나옵니다. 기대불일치론과 관련해 다음 보기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이전 시험에 유사 유형으로 기출문제가 2017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최 부장, 박 대리, 어제 과음한 것 같은데 해장국이나 먹으러 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박 대리가 그럼 사무실 앞에 새로 생긴 육개장 가게로 가시죠. 라고 얘기해요. 그저께 가서 먹어봤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고요. 그저께 가서 먹어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자,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보다 결국 그저께 가서 먹어봤는데 지각된 성과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 대비 지각된 성과, 결국 비교불일치론입니다. 비교불일치론을 얘기합니다.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각된 성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긍정적 뭐라 그래요?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내 기대했던 것보다 지각된 성과가 큽니다. 이걸 긍정적 불일치, 흔히 저희가 만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지금 기대불일치론이라는 걸 문제에서 제시해주고 있고요. 보기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저께 가서 먹어봤는데 이미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내 기대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각된 성과가 컸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긍정적 불일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공정성 이론. 공정성 이론, 그럼 일단 선생님들 기본서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상대적이라는 키워드가 무조건 떠오르셔야 되고요. 공정성 분류 중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라고도 불려지고요. 흔히 저희가 시험에는 이제 분배 공정성이라고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무엇일까요? 이것과 비슷한 문제 유형이 18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도출 결과의 공정성, 투입과 산출된 것에 대한 비교를 갖고 판단하게 되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contribution, 기여입니다. needs, 요구라고 불렀고요. equality, 평등성이라고 불려졌던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면 첫 번째 needs 있었죠. 요구. reward 없었습니다. equality 평등성 있었죠. contact 없었습니다. contribution 기여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따지면 마가 되겠네요. 답은 마 어디 있나요? 마가 아니라 다마네요. 다마. equality가 다에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언제 봐도 헷갈리네요, 진짜. 근데 이 문제 유형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영어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출제의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이 관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여, 요구, 평등. 이걸 기억하시는 것도 똑같고 그 관점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체크하고 꼭 보셔야 됩니다. 공정성 이론은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이 워딩을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죠. 이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 같은 경우가. 자, 이 문제도 2019년 1월 달에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번,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품 자체인과 동시에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유통의 성격을 갖고 갑니다. 맞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특히나 비분리성이라는 것과 연계 지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워져요. 2번, 고객이 체험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전달 시스템이라는 건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딱 고객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고 실제로 여기 서비스가 괜찮은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설명도 맞는 거죠. 3번 서비스 프로세스의 단계와 서비스 전달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죠. 웬만하면 전부 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객에게 접점 상황에서 서비스 전달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직원은 고객한테 보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보여지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저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4번 직원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접점이니까요. 적절한 전달 프로세스가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향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맞죠? 5번 서비스 프로세스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에게 복잡하고 포괄적인 행동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4번, 세 번째,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저걸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바꾸셔야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대기관리 방안과 관련해 대기관리 대기 시스템 중 아마 기본서에서 보시는 건 단일 대기열, 다중 대기열, 그 다음 뭐 번호표 이렇게 보실 거예요. 이때 고객이 서비스 시설에 도착하여 어느 대기열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취사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기왕이면 짧은 줄에 가서 대기해야지 라는 관점, 또는 다른 대기열이 짧아질 경우 옮겨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형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제 단일 대기열, 다중 대기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짧아집니다라는 게 단일 대기열이거든요. 하지만 단일 대기열은 선착순 대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하게 되면 무조건 대기열의 맨 끝에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중 대기열은 여러 개의 줄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골라서 그 뒤에 가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A라는 라인에 서 있다가 갑자기 B라는 라인이 직원이 바뀌었는지 빨리 줄어들어요. 그럼 제가 그때 옮겨가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해가시죠? 이렇게 나오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다중 대기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은 2019년도 3월 달에 동일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솔로몬과 구투만. 고객과 직원. 저도 기본서 수업할 때 고객과 직원 나오면 무조건 네 글자로 상호작용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간했던 무슨 이유를 갖고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근간의 이론이 바로 이들의 이론이에요. 솔로몬과 구투만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접점이라는 걸 대인간이라고 딱 한정을 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과 구투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대인간이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 유형 또한 2019년도 3월 달에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번 서비스 접점의 목적은 정보 교환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정보 교환에 있는 겁니다. 2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아요. 원격 접점, 전화 접점, 대면 접점, 절대 세 가지 접점의 스타일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이걸 과정 지향적이라고 바꿔버리면 나는 이 매장에 가는 이유는 직원과 상호작용하려고 하는 거지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4번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참여할 때 성립됩니다. 1대1이죠. 비분리성만 생각하더라도 서로 간에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가 되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번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상, 인식작용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과 구투만은요 이렇게 어렵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대인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아래 걸 암기하시는 것보다 솔로몬과 구투만은 대인 간의 상호작용이래. 이렇게 정의를 했나 보네. 요 하나의 팩트만 딱 가져다가 대입시켜 보시면 충분히
어떤 보기가 바뀌더라도 네,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항공기 출발 지연 분석을 위해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경우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아래 보기를 좀 그림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요. 결국 이제 요 가운데 메인으로 지나가는 저 뼈다구의 형태 수평으로 되어 있는 저거 빼놓고 위아래로 4개씩 펼쳐져 있는데요. 저런 것을 저희가 뭐라 하느냐면 브런치라고 부르거든요. 브런치. 근데 브런치는 6가지가 기본이에요. 근데 왜 강사 여긴 8가지가 나와 있잖아. 이거 분명히 위에서 제시하고 있죠. 항공기 출발 지연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6개의 브런치를 가지고요. 갖다 이 접목하는 산업 분야, 예를 들어 저희는 지금 항공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면 저 브런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런치는 6개가 기본인데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분명히 갖다 적용하는 산업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브런치의 이름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식 지연, 수화물 탑재 및 연료 공급의 지연. 자, 기내식 당연히 제공돼야 되는 게 뭐가 되고 있다? 지연이 되고 있대요. 수화물 탑재. 당연히 비행기에 사람만 태우고 가는 거 아니니까요. 수화물, 이들의 짐도 같이 태우고 가야죠. 연료 공급, 연료가 있어야 날아가죠. 이런 거에 대한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 유형도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2019년도 5월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럼 기내식에 지연되는 거, 수화물 탑재, 연료 공급 이런 것들이 과연 8가지에 있는 브런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라고 따져놓고 보게 된다면 원자재 공급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보기를 잘 보세요, 선생님들. 고객, 전방 인력, 후방 인력 다 보시면요 전부 사람이죠. 그죠? 전부 사람이에요. 그럼 얘네는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2번과 5번은 아니에요, 분명히. 연료라는 게 정보일까요? 연료는 정보가 아닐 수밖에 없죠. 네, 그죠? 3번도 아니에요. 그럼 시설과 장비냐, 원자재냐,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그죠? 시설과 장비냐. 그런데 수화물 탑재라는 거는 수화물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장비도 아니고요. 그죠? 이건 고객들이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과 장비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자재 공급, 선생님, 이런 방법으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요 8가지 브런치, 이게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아마 기본서에다 있으실 텐데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부 요소를 가지고 브런치의 명칭과 연결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대 세력, 5 폴스 모델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고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상대 기업보다 또는 다른 기업보다 우위에 선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위를 선점해야 됩니다. 우위에 서야 됩니다.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5 폴스 모델의 어떤 중요 키워드고요.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오는데요. 보기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지금 밑에 써져 있어요. 5개가 저 5 폴스 모델이 다 써져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잘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중에 신규 진입자와 경쟁자는요. 잘 보시면 저 명칭이 설명에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런데 공급자, 저희가 이제 다른 말은 판매자라고도 부르는데 그 다음에 구매자, 그 다음에 대체자는요. 저 명칭들이 꼭 설명에 나와요.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그럼 보기를 좀 봐요. 초기 투자, 대체 비용, 정부의 규제, 기술 장벽 등에 대해 검토합니다. 안 나와요, 지금. 아래 보시는 보기 5개가 하나도 안 나오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은 무조건 아니란 얘기예요. 공급자, 구매자, 대체자는 분명히 저 워딩이 나오니까요. 그럼 경쟁자와 신규 진입자예요. 자, 이 중에 구별할 수 있는 건 정부의 규제예요. 정부의 규제. 만약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정부의 규제가 경쟁자한테만 적용됩니다. 우리한테만 적용 안 돼요. 이건 무슨 혜택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정부의 규제라고 하게 되면 신규 진입자예요. 여기에 또 하나가 초기 투자도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서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감성 경영 전략에서 경영자, 리더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 문제도 2019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고요. 이 문제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감성 경영 전략이라는 거는요. 한 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 게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게 나왔을 때 얘네를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걸 두 가지를 다 끌고 가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거에 집중하고 두 번째 거를 좀 자제하겠습니다. 또는 두 번째 걸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 관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 그럼 볼게요. 1번. 화합과 권위를 하나하나 화합, 권위 2개 조화시키려는 리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개 다 끌고 가겠다고 하죠. 맞아요. 2번. 깊이 있는 사고 하나, 토론 2, 의식이 필요하다. 자, 2개 다 끌고 가겠답니다. 맞아요. 3번.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하나, 개인주의를 최대한 자제하기 위한 자제? 얘는 안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의식만을 끌고 가겠다? 이런 건 맞지 않습니다. 4번.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영가족주의 시도 하나, 조직의 간소화 2,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 함양 3, 얘는 하다못해 3개를 끌고 가겠다고는. 네. 5번. 시대 변화에 따른 세대별 이성과 감성의 구성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성과 감성, 유연성 있는 리더십의 발휘가 요구됩니다. 자, 얘도 결국 2개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감성 경영 전략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하나, 2개가 나왔을 때 2개 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이 문제는 다시는 틀릴 일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다음 중 노드스트롬의 성공으로 이끈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일 유형으로 2019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경영 방식 하부 요소 5개, 내부 고객 만족 하부 요소 4개, 외부 고객 만족 하부 요소 5개. 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총 14가지를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내부 고객 만족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자꾸 최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2021년도 4회차 영상인데요. 2022년 4월 달에 찍고 앉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1년 만에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동안 안 하려고 하다가. 자, 그래서 그 관점이니까 혼동은 하지 마십시오. 1번. 노드스트롬의 판매 사원을 상대로 쇼핑하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그 한 개의 부스마다 매니저한테 매일매일 영업을 시작할 때마다 $1,200씩 이 준비금 같은 걸로 제공이 된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환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확인하지도 않고도. 1번 설명 맞습니다. 2번. 노드스트롬은 사원의 직급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유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피라미드 형태의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유명하진 않았을 겁니다. 1970년경에 미국 나스닥이겠죠.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가서 조직 구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때까지도 조직 구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100년이 넘어간 백화점인데 100년이 가까우고 왔을 때죠. 그때가 70년이 넘어갔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조직 체계가 없이 근데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역피라미드 조직 구조죠. 그죠? 3번. 노드스트롬은 사원들이 더 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수를 구비하고 모든 라인업의 치수예요. 모든 라인업, 모든 제품을 구색을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이게 무조건 장점은 아니에요. 최근에. 왜 그러냐면 웬만한 기업들은 요즘에 재고를 안 떠안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4번. 높은 동기를 지닌 사원들은 영웅적인 일, 곧 월등한 고객 서비스를 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수 판매사원, 저희가 페이스 세터라고도 부릅니다. 5번, 노드스트롬은 일선 사원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기를 기대하고 격려하며 설득하고 요구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1번 보기와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겁니다. 충분히 저희가 읽어만 보더라도 구별해낼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구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딱 떠오르는 건 비공식적일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또 뭐 비상업적인 거, 쌍방향이라는 거, 대면 커뮤니케이션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 또한 2019년도 5월 달에 동일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1번, 구전은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맞아요, 이건. 경험. 직접 사가지고 써봤다는 얘기죠. 2번, 구전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비언어라는 것도 여기다 들어가요. 이해가시죠? 3번, 특정 주제에 관하여 고객들의 개인적인 직간접적인 경험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내용의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입니다. 맞아요. 비공식적 의사소통입니다. 4번, 영향력의 특성과는 별개로 집단이 아닌 개인 간에 전파되는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치관입니다.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고객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직간접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활동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비공식적으로 3번과 5번에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비대면, 대면 커뮤니케이션에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비대면까지 가나봐? 물론 포함될 수 있죠. 요즘에 보게 되면. 하지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비언어적인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어봤고요.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영상만으로도 난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매번 했던 거 저희 요 당시로 보면 처음 했던 건데 제 카페 화면입니다. 제 카페 화면으로 오시게 되면 19년도, 2020년도까지, 22년도까지 기출문제 자료들 다 제공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출제 예측 문제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솔루션에 대한 것들은 다 제공해 드려요. 전부 다. 활동성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들어오신다고 제공해 드리진 않아요. 들어와서 인사를 하던 시험에 대해 물어보던 일정 부분 해가지고 등업을 하시게 되면 웬만한 솔루션들 어디에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웬만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저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정말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안 보셔도 돼요. 시험이 한 2주 남았을 때는 딱 저 문제집으로 준비하시면 100% 합격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번 영상은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체크해 주세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